민준 씨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남자다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민준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민준 씨의 입술이 제 귀가를 스치며 목으로 내려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처음 느끼는 이 짜릿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했어요. 이 순간이, 이 감정이, 이 떨림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55세, 대구의 한 구청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결혼 27년째, 딸은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요즘은 남편과 둘만 지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도서관보다 조용했어요. 새벽 6시 기상,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TV 보다가 잠들기. 주말에는 시장 보기와 빨래 정도가 전부였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화장대 거울을 볼 때마다 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을까? 언제부터 눈에서 활기가 사라졌을까? 대학 때는 학과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남편 현수와의 관계는 설명하기도 민망했어요. 10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의 콧꼬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 자체가 메말라 버린 거였어요.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주고받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냐? 어디 간다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대학 동기 정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절망적으로 들렸거든요. 소희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정아는 제가 늘 부러워하던 친구였어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들도 변호사가 되어서 언제나 자랑거리가 많은 친구였죠. 그런 정아가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다니 구청일을 일찍 마치고 정아 집으로 향했어요. 수성구의 고급 타워 팰리스 60평대 아파트.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집이 오늘은 어지러웠어요. 거실 소파에는 여러 수면제와 진통제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커튼도 모두 쳐져 있어서 한낮인데도 어둠침침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정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주위는 다크서클로 검게 변해 있었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가 정아의 이마에 올려놨어요. 미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약은 먹었어? 하루 종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 차가운 수건이 닿자 정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소희야, 나 정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내 남편 완전히 미쳤어.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같지만 집에서는 달라. 정아가 온몸을 떨며 말을 이어갔어요. 매일 밤마다,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씩 원한다면서요. 새벽에 깨워서도 점심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도 아프다고 해도 피곤하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했어요. 정아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그런다는 얘기였거든요.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남편이 관심 없어서 외롭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정반대야.
너무 집착해서 숨을 못 쉬겠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아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무관심에 목말라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아가 부러웠거든요. 어젯밤에는 내가 울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자기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아내 의무도 안 하냐면서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적어도 정아에게는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정아의 고통을 이해해요. 강요당하는 건 끔찍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처지에서는 10년 넘게 각방 쓰며 무관심한 남편보다는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말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정아 곁에 있어줬어요. 약간 진정이 되었는지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고마워, 소희야. 너밖에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 뭘 고맙긴, 친구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부러워만 했던 정아도 나름의 지옥이 있구나. 완벽해 보이는 삶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갈증을 느꼈어요. 정아는 적어도 자신을 열렬히 원하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 위에 빈 도시락 용기만 놓여 있었죠. 편의점에서 사 먹은 모양이에요. 다녀왔어. 방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싱크대에서 혼자 설거지하며 생각했어요. 정아의 고백을 들으니 오히려 제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공기 같은 존재구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전신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55세 여자의 얼굴과 몸이 거기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명력을 잃었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아닌 가사도우미가 되었을까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아의 절망적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묘한 부러움도 솟아났어요. 적어도 정아는 여자로 인식받고 있잖아요. 나는 뭐죠? 그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매일 한 번씩은 안부 문자를 주고받던 그녀가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어요. 많이 힘들어하던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 남편은 새벽부터 골프를 갔어요. 정아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아는 평소 연락 두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커졌어요. 오후 4시 참을 수 없어서 정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수성구 타워 팰리스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집에 없나? 그런데 현관문 틈으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아야, 나야. 소희야.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어요. 잠시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정아가 아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체격이 좋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아의 남편 이민준 씨였어요. 아, 소희 씨군요. 당황해서 인사를 했어요. 정아 남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50대 후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였어요. 머리가 멋지게 정리되어 있고 몸매도 운동으로 다져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강렬했어요.
우리 남편의 생기 없는 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정아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대학 동기분이시죠? 민준 씨의 목소리는 깊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아가 집에 있나요? 미술관 갔어요. 오늘 새 전시 오픈한다고 아침부터 나갔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잠깐만요. 멀리서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들어갔어요. 거실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어요. 일주일 전 어지럽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어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커피면 됩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민준 씨를 관찰했어요. 집안에서도 정장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우아했고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우리 남편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가져오시더라고요. 향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주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아가 요즘 자주 외출하더라고요. 민준 씨가 먼저 화제를 꺼냈어요. 집에 있는 걸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고 민준 씨의 표정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저는 뭔가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실 요즘 아내와 갈등이 좀 있어서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아가 털어놓았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었던 거예요. 소희 씨는 어떠세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평범하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어요. 탐색하는 듯한,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가끔 외로워요. 아내가 저를 피할 때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준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확히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소희 씨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목마름 같은 거?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마름.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메마른 사막처럼 말라비틀어진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민준 씨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역시 느끼고 계셨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만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소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남편분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지는 석양이 주황빛으로 공간을 물들이고 있었고, 민준 씨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소희 씨,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민준 씨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아,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사실 정아한테서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대학 때 학과 최고 미인이었다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정아가 말했다면서요. 제 뺨이 더 뜨거워졌어요. 정아가 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다니. 그런데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세요? 민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외롭다뇨?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랫동안 관심받지 못한 여자의 눈빛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티가 날 정도였나요?
소희 씨 같은 분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민준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왔어요.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숨이 가빠졌어요. 소희 씨,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여성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되죠? 두 어른이 서로 위로해 주는 건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정아는 모를 거예요. 우리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민준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55년 동안 이런 부드러운 터치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 순간 5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뭔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로서의 나, 아내도 엄마도 청소부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 말이에요. 소희 씨,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저를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이 고요했어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 들렸어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었어요. 우리 남편의 차가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민준 씨의 얼굴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상쾌한 남성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희 씨, 당신 같은 여성이 이렇게 소외당해서는 안 돼요. 민준 씨의 손이 제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런 애틋한 터치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면 안 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몽환적으로 느껴졌어요. 소희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민준 씨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했어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키스였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하복부가 이상하게 조여오면서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새롭고 너무 달콤했거든요. 무서우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더 다정하게 안아주었어요. 포근했어요. 10년 넘게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소희 씨,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당연하죠. 민준 씨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남자다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소희 씨,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민준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민준 씨의 입술이 제 귀가를 스치며 목으로 내려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처음 느끼는 이 짜릿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했어요. 이 순간이, 이 감정이, 이 떨림이
소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여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이 안타까워요. 그 순간 문득 현실이 떠올랐어요. 남편, 정아, 이게 맞는 일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민준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댔어요. 우리만의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비밀? 그 단어에 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달콤했거든요. 너무 필요했거든요. 소희 씨,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저를 더 깊이 품어주었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이 순간, 이 감정, 이 떨림만 존재했어요. 창밖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우리만의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소희 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물으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예요. 맞아요. 현실이었어요. 55세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현실이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완전히 감쌌어요. 중요한 건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중히 여기다? 네.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떨림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준 씨가 시계를 봤어요. 정아가 곧 돌아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아, 친구, 이 남자의 아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다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 옷을 정리해 주었어요. 신사적이었어요. 흐트러진 블라우스를 매만져주고 머리카락도 다시 정돈해 주었어요. 소희 씨, 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외로우면 연락하라면서 민준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작은 명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야겠다고 대답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 씨를 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민준 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조심히 들어가라는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다운 빛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정말 일어난 일인가? 꿈이 아닌가? 하지만 가방 안에 명함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에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평생 억눌렀던 걸 그날 한 번에 터뜨렸어요. 5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때가 떠올랐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손길이,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강렬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기분을 말이에요. 그 일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자꾸 그때가 떠올랐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터치가, 그 깊은 눈빛이. 구청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왜 그렇게 멍하냐면서 혹시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 했더니 얼굴이 빨가면서 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열이 있긴 했죠. 하지만 감기 때문이 아니라 화요일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소희 씨,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평소와 같았다고 대답했더니 계속 그날 생각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니 가슴이 더 뛰었어요. 저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렇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유혹이었어요.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성이 말렸어요. 안 돼, 소희야. 여기서 끝내야 해. 잘 모르겠다고 답장했더니 괜찮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친구 이상이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천천히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를 주고받은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안부를 묻는 문자, 응원하는 문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만나자는 제안은 계속 거절했어요. 정아 생각 때문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정아가 전화를 했어요. 소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너는? 나도 그래. 그런데 이상해. 뭐가? 우리 남편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평소 같으면 매일 귀찮게 굴었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일만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 씨가 저 때문에 정아에게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겠죠?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잖아. 맞기는 한데 뭔가 이상해. 다른 여자 생긴 건 아닐까? 그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래도 남자는 모르지.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아가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민준 씨가 저 때문에 정아에게 소홀해진 걸까? 그날 밤 또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많이 고민하고 있냐면서 자신은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라면서요. 그 문자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민준 씨의 문자는 계속 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준 씨를 만나든 안 만나든 이미 저는 변해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나서 결심했어요. 민준 씨를 만나야겠어. 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요.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지 괜찮다면서 오늘 저녁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아의 아파트 근처가 아닌 중간 지점으로요. 저녁 7시 대구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소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봤어요. 민준 씨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하신 거군요. 민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민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소희 씨, 저 기뻐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민준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저에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묻자 저는 그동안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만 했다고 털어놨어요. 정아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민준 씨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맞다면서.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찾은 건 선생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민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5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인생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항상 남편의 아내로, 딸의 엄마로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다고요.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럼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저 혼자서 하겠다고. 민준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한다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쉽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민준 씨도 정아와 잘 지내시라고. 정아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이 후련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민준 씨도 아니고 남편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어요. 딸이 대학 등록금에 쓰라고 몰래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17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중 일부만 좀 쓰기로 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좀 쓸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꺼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적금을 일부 해지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기차표를 샀어요. 경주로 가는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경주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가까운 곳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설렘이 언제였을까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혼자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은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새벽쯤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침침했지만 산 위쪽이 살짝 밝아지고 있었어요. 일출을 봐야겠다.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산길에 혼자 서 있으니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둥근 태양이 산 끝에서 솟아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산들이 금색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었죠. 오늘 할머니 댁 뒷산에서 해 뜨는 걸 봤다.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걸 글로 써보고 싶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 일기장에 빨간 펜으로 써주셨어요. 소희는 글 재주가 있어요. 계속 써보세요. 문학소녀. 그때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왜 잊고 살았을까요? 일출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 나 글 써봐야겠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있었을까요? 민준 씨 덕분에 제 안에 여자를 찾았다면 이 일출 덕분에 제 안에 꿈을 찾은 거예요. 산에서 하루 더 머물렸어요.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글을 써볼까? 내 이야기를 써보자. 55년을 살면서 느낀 것들을. 집에 돌아온 건 이틀 후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문구점에 가는 것이었어요. 원고지를 샀어요. 그리고 만년필도 하나.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를 위해서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 글 써볼 거야. 뭔? 내 이야기, 내 경험담.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냐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번엔 웃었어요. 경주에서 일출을 본 후로는 달라졌거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경주에서 본 일출처럼 제 안에서도 뭔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첫 작품은 55세, 나를 찾다였어요. 제 이야기였어요. 민준 씨와의 만남, 그 후의 깨달음, 경주에서의 감동,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완성한 후 지역 신문사에 투고했어요. 2주 후 연락이 왔어요. 좋은 글이에요. 실어드리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원고료도 받았어요. 생전 처음 글로 받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원고지를 샀어요.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 점점 더 많은 곳에서 글을 원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연재를 시작했어요. 필명으로요. 50대 여성의 솔직한 이야기.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댓글,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다니요. 6개월이 지나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세이집으로 출간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꿈만 같았어요. 55세에 책을 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정화도 변했어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취미도 찾았어요.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 좋은 일이야.
너 보니까 부러워서 말이야.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싶어서 정아의 말에 뿌듯했어요. 지금 저는 낮에는 여전히 구청에서 환경미화 일을 해요. 하지만 밤에는 작가예요. 제 경험으로 글을 쓰고 독자들과 소통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이제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자가 됐거든요. 어느 날 서점에서 제 책을 발견했어요. 작은 코너였지만 제 이름이 적힌 책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제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그리는 걸 봤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구나. 민준 씨와는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 덕분에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울 수 있었으니까요. 경주의 그 일출도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55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요. 최근에는 강연 요청도 들어와요. 중년 여성의 늦은 시작,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의 새로운 꿈을 찾은 김소희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5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기숙사에서 집에 왔는데 제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쓴 거야? 응. 왜? 대박이야. 내 엄마가 작가라니. 엄마 정말 멋져. 나도 엄마처럼 당당한 여자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람 있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구나. 어제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북토크 행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남편과 각방 쓴 지 12년 됐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 제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이름은 늦은 봄날이에요. 봄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지만 제가 쓴 글을 몰래 읽고 있다는 걸 알아요. 며칠 전에는 제가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살짝 들여다보더라고요. 뭔 글 써? 내 이야기. 잘 쓰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눈 진솔한 대화였어요. 지금 저에게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놀라요. 1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눈빛이 살아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고 어깨도 쭉 펴져 있어요. 55세의 소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소희가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시거나 외로우시거나 자신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잠든 여자를 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의 꿈을 되살려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어요. 평생 꿈꿔왔던 그 일을 말이에요. 비록 작은 원고료일지라도 제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요. 당신만의 일출을 찾아보세요. 함께해요. 우리의 늦지 않은 시작을. 그 후로 1년이 더 흘렀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늦은 봄날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는 중년 여성들이 함께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요. 지난주 모임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60세의 박영숙 씨가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죽고 싶었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소희 씨 책을 읽고 용기를 냈어요. 영숙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 안 되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반찬을 맛있다고 해주는 손님들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요. 제 2번째 책도 출간됐어요. 55세, 새로운 시작의 용기라는 제목으로요. 첫 번째 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부산, 광주, 전주. 주말마다 강연을 다녀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워요. 며칠 전 강연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늦었지만 시작해보고 싶어요.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아와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어요. 정아도 미술을 시작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고요. 소희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정아는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만의 일을 찾은 거죠. 민준 씨와는 우연히 한번 마주쳤어요. 서점에서였어요. 제 책을 사려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소희 씨가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도 정아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어요. 여전히 각방을 쓰지만 대화는 늘었어요. 당신 책 읽어봤는데 잘 쓰네. 고마워.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괜찮아.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남편도 요즘 취미를 찾았어요.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가끔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딸 수진이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는 55세에 작가가 됐어. 수진이가 방학 때 집에 와서는 제 강연을 따라다니기도 해요. 엄마, 정말 멋져.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나 봐요. 구청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했죠. 소희 씨가 정말 작가가 됐네. 지금은 모두들 응원해줘요. 제 책을 사서 읽어보고 감상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선물한다며 사가기도 해요. 과장님도 달라졌어요. 소희 씨, 우리 구청 홍보대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청 홍보물에 제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어요. 55세의 새로운 꿈을 찾은 환경미화원. 부끄럽기도 하지만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최근에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작은 카페를 열어보려고 해요. 늦은 봄날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그곳에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딸이 졸업하면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그 돈으로 시작해 볼 계획이에요. 엄마, 정말 해볼 거야? 응. 엄마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수진이가 엄마를 믿는다며 응원해줘요. 어제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제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거든요. 소규모 출판사 책치고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편집자가 전화로 축하해줬어요. 소희 작가님, 정말 축하드려요. 독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독자 서평들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55세의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엄마에게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오늘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도 함께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PD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촬영을 시작한대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어요. 민준 씨와의 만남이 시작이었다면 경주에서의 일출이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가끔 1년 반 전을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요. 그때의 저는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요.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55세의 저도, 주름진 제 얼굴도, 평범한 제 일상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55세든 65세든 75세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제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용기도 분명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만의 일출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늦은 봄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글을 쓸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꿈꿀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늦지 않은 시작을,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55세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